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거 정수기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쓰고 계시군요. 좋은 걸 드시네요. 저희 정수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기능도 워낙 탁월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제가 사기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격증 없이 맨날 니네 거는 좋아 하면 제가 사기꾼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격증이 환경마, 물검사하면 15년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새 아이를 제가 삼형제거든요. 제가 아들이 셋이니까 저를 이기시는 분 있나요? 없죠? 네. 제가 1등이에요. 어디 가든지 저를 이기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애들 다 분유로 해가지고 아유 안타깝게도 저희 애들이 모유수유를 오래 못했어요. 제가 일을 해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을 찾다가 꽃땡이도 전화해보고 전화를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정수기가 어디가 좋은가. 근데 제가 그때는 아메 사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문의했는데 저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객분이 여기 한번 아메 한번 전화해봐. 아메 제품이 좋대 해서 하다가 제가 이렇게 연결돼서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또 좋은 물을 왜 먹어야 하는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뭘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에서 배웠죠. 똑똑하셨네요. 국민학교 안 다니시고 초등학교 다니셨죠? 네. 저희 세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이에요. 세포가 네모나다 동그랗다. 세포가 TV에서 보게 되면 세포 표현할 때 네모같이 생겨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네모같이 생겼어요? 어디 초등학교 다시 가자. 네. 세포가 표현할 때 방송에서 동그라미로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세포를 꽉 찬 게 바로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땀 흘리고 소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들이 다 나가. 그러면 나간 만큼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세포가 동글동글하죠. 근데 이 세포가 동글동글할 때 좋은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은 이 세포가 좋은 물을 먹었으니까 탱탱해져요. 건강해져요. 근데 어떤 분은 물을 조금씩 먹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는다 하더라도 세포에도 문이 있어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세포 벽에 우리가 세포벽이 물이 촉촉하게 알맞게 다 채워져야만 우리가 비타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살짝 이렇게 열어줘요. 그러면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을 이만큼 드시면서 난 비타민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물을 적게 드시는 분이에요. 이거 꼭 적고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들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만져봐야 돼. 내 머리 이제 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물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내 세포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물 들어있다 아니다. 제 가슴을 보지 말고 이쪽 왼쪽에 뭐가 있는 거죠? 심장. 그렇죠.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물을 섭취해야 심혈관 질환이 감소가 돼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뇌 척수, 폐하에 큰 충격 그런 거, 폐하에게도 좋은 영향을 하지만 나 무릎 안 아프신 분 있으세요? 무릎 안 아프세요? 역시 조인트가 드시는 것이죠. 네, 무릎 아프신 분들 물 잘 안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가 있죠. 여기에 연골 부분에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좋은 물을 드셔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 정수기 안 쓰신 분들은 먹을 때마다 찝찝하셔. 그래서 제가 어제 부안에서 정수기 하나 클로징 했거든요. 그 이유가 좋은 물을 맛을 안 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좋은 물을 먹고는 싶은데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요. 미세 플라스틱, 신종 오염물질, 내가 먹지도 않은 약이 우리 수돗물로 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나는 좋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왜냐면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 적이 있다 없다. 음료수를 사 먹는다. 그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남의 집에 가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수돗물을 사용하는 집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타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때요? 미세 플라스틱이 혈류를 이동하다가 어디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폐, 신장, 간에 문제가 있대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희 고객도 막 굴둥이가 태어났는데 신장이 2개가 딱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정상인데 하나는 조그만해. 의사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라 했을까요? 얘를 없애버리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 잘못된 기형으로 나오는 신장이 나중에 영양을 가져가면 올바르게 정상으로 생긴 신장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를 줄이자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형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폐, 신장, 간에 이렇게 무리를 주고 있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2명의 혈액 샘플을 기증받아 분석한 결과 17명의 표본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혈액 샘플 절반에서 음료수병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페트 성분이 나왔고 3분의 1에서는 식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폴리스테린이 4분의 1에서는 비닐봉지를 만드는 데 쓰는 폴리에틸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위나 대장 등 소화기에서 검출된 사례는 있었지만 혈액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구진은 이번 발견으로 체내에 흡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통해서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닐 수 있고 특정 장기에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혈중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추가 연구를 진행 보이시나요? 중이라고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에서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다 피 뽑아보셨죠? 그러면 요즘에는 거의 80%가 보인대요. 근데 그게 아직은 인체에 치명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TV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내 안에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내 혈류에 통하고 있다는 거.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미세 플라스틱 이래요. 그렇죠? 내 몸에 쌓이면 어딘가 약한 부분에 쌓이는데 뇌에 하게 되면 뇌출혈이요. 그리고 우리 심장에 하게 되면 심혈관.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정수기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걸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메이 저희 신제품은 거르고 있거든요. 이걸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 자녀, 손주들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며느리한테 우리 정수기를 바꾸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논문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태아의 뇌에 축적이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좋은 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양수에서 애들이 맨날 태아가 놀고 있는데 물을 먹고 뱉고 하고 있거든요. 좋은 물을 안 먹으면 아이가 미세 플라스틱을 뱃속에서부터 뇌에 축적을 해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박사님이 나오셔서 말했어요. 100명 중에서 2~3명이 자폐 원인이 있다. 이게 뭐라고도 달려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이 주범이었다. 그리고 주변에 우울증 겪는 분들 많거든요. 의심하셔야 돼요.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사회성이 너무나 결여된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예상하지 않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이들의 행동에서요.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잘 마시고 있는 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수도관이 녹슬었어, 그래서 좋은 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과부라 화합물, 저희 코팅제 너무 많거든요. 주변에 프라이팬 코팅제죠. 저희 등산복 맞죠? 등산복 코팅제, 우산 코팅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부라 화합물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요즘 10명 중에서 암 환자가 한두 명이에요. 연세 드셨을 때, 예를 들어서 60대 이후의 평균으로 따지게 된다면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암으로 고생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중증 환자 아니면 입원도 하시죠. 암 너무 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잔류의약품,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3일분만 먹으면 되는데 막 한 달분, 열흘분 지어가지고 남은 거 다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원래는 약국에 갖다 드려야 하는데 귀찮아서 못 가. 그럼 소각 처리하기 차라리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요. 근데 액상 있잖아. 액상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하수도에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하수처리장, 제가 하수처리장 근무만 오래 했거든요. 하수처리장에 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물은 돌고 돌아서 나중에 우리 집까지 온다는 거죠. 그게 잔류의약품의 문제가 되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약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먹지 않은 히스타민제하고 우울증 약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축적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2008년 4천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에 오염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또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을 포함한 4대강에서 의약물질이 대거 검출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간질 그 이후 치료제가 정부는 웬만입니다. 식수원 관리를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항생제를 지금은 너무 많이 어떤지 쓰다 확인하기 보니까 위해서 한강이 기재팀이 지금 한강의 8년째 약물 지금 오염 저희가 하고 실태를 있는데도 조사한 최근 계속 보고서를 일어나요. 인수해서 약성이 보고했습니다. 각종 약물이 여전히 검출되는 건 물론 정수된 물에서도 일부 약물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어떠세요? 좋은 물 드셔야겠죠. 의약품 이런 신종 오염물질까지도 걸르는 정수기가 필요한데요. 저희 이 제품이 저희 NSF 인증을 받았고요. 혹시 타사에는 NSF 인증보다도 이 WQA라는 인증을 가장 많이 말하거든요. 이거는 제출 자료만 확인한대요. 실험을 하지 않아요. 근데 NSF는 저희가 정수기를 다 갖다 줘야 돼. NSF라는 곳에. 그러면 저희 자체 회사에서 실험한 결과치를 그쪽에다가 기기랑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러면 NSF라는 연구소에서 똑같이 실험을 해서 결과값이 똑같으면 당신네 인증을 주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인증은 제출만 하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 실험했는데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딱 그러면 도장 딱 찍어줘요. 올바른 성적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NSF 인증 중에서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고 있는지 이렇게 요즘에 저희 애들 어린아이들 보면 수인성 질병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요놈이 원인이에요. 수인성 질병은 요놈 때문에 일어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정수기는 사멸시킵니다. 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의약품 아까 말씀드렸죠. 한강 물은 아래서 흐를까요? 위에서 흐를까요? 그럼 한강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한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종의약품이 한강에서 8년차 계속 종류가 다양해지고 농도가 높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간질약 안 먹었는데 내 아이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 간질약 복용한 적 있으세요? 이 이야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샌프란시스 병원에서는 기사를 보면 항생제가 농도가 계속 높아진대요. 특히 암 환자한테도 이게 어떤 분한테는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이 제품을 썼어요. 근데 이게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쓰지를 더 높여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된 물을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종의약품에 노출되어서 내가 먹지 않은 약이지만 물로 인해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마약을 너무 구하기가 쉬워요. 하수처리장 지금 미치겠대요. 저희 후배가 실험을 해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왜 하수비용 높아지는 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의약품을 넣어가지고 빨리 약품 넣어가지고 이걸 걸러내야 돼요. 비용이 너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전국에 34개 하수처리장이거든요. 다 나왔대요. 마약 성분이. 그러면 우리 집에 올 때 안전할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신종 의약품을 어떻게 보면 의약품이거든요. 이거를 걸릴 수 있는 인증을 꼭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1588 땡땡땡땡 전화하셔가지고 본인밖에 못해요. 요즘에는 개인정보라서. 우리 거 미세 플라스틱하고 신종 오염물질 걸을 수 있냐고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르시겠다고 하면 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시험 성적서로 가거든요. 그 결과치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거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해요. 필터가 깔랑 요거 하나예요. 그러면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된 박테리아 같은 부분들을 다 어디에서 저희가 사멸시키는지 아세요? UV 램프입니다. 예전에는 UV 램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UV 램프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필터나 새로 나온 필터를 생각하면 대기업에서는 한 번 업그레이드 했다 하면 필터 가격이 업이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착한 아메이예요.
기술력을 더해서요 UV 램프를 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필터가 27만 6천 가격이 똑같아요. 착한 합의예요. 그리고 저희 기능들을 생각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2단계에서 이렇게 걸러지는 필터가 있고요. 저희 안에 카본 블럭이 있는데요. 이 카본 블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잔류 의약물질을 걸르고 있어요. 과부라 화물도 걸르고 있고요. 그리고 UV 램프는 타사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생물 중에서 가장 나쁜 미생물, 그렇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부분 중에서 파장이 얘네가 가장 싫어하는 파장이 있어요. 그런 미생물이 싫어하는 파장에서 UV 램프를 쏴주니까 미생물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DNA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얘네들 저희도 염색체가 있는데 저희도 DNA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실타래 같은 저희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 유전자가 가지를 뚝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괴를 시키면서 더 이상 번식을 안 하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지 않는 원리예요. 또한 UV 램프가 타사에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UV 램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타사에서는 한개 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UV 램프를 쏴주는 경우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UVC LED가 몇 개가 있어요. 많죠. 그러면 이놈이 여기를 쏴요. 이놈이 여기 쏴고 이놈이 여기 쏴. 쏴 하니까 불이 안 닿는 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란의 기법으로 해서 이게 특허입니다. 이런 기술력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수유성 질병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이렇게 좋은 정수기 저는 거품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드시고요. 저희 이렇게 인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물을 무료로 오픈시켜놨어요. 마음껏 드셔도 되니까 싸가지고 가셔도 되고 또한 많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저랑 잊지 않고 저희 거 쓰지 않는 분들은 딱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미세 플라스틱을 내 거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는 거르고 있냐? 신종 오염물질, 의약품을 거르고 있냐? 이거 꼭 알아보시고 UV 램프가 장착되어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거 필터 이렇게 작지만 1년에 5,000리터 쓰거든요. 세수하셔도 되고 양치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넉넉한 양이고요. 저희 하루에 계산해보면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생수 밖에서 한 병 사 먹으면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해주시고요.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UV 램프는 저희가 수도꼭지를 틀 때만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막 쓴다 하더라도 저희 한 달 전기료 1,100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기세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기기 잘 다루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사용량이나 모든 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필터를 좀 내 마음대로 갈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차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저희 고객분 중에서 아들이 9평에 산대요. 9평이라면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서울에서. 그런데 어떻게 정수기를 설치할까 공간 차지를 안 해야 하는데 했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공간 차지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공간 차지가 안 되는 간편하면서도 저 작고 슬림해졌고요. 필터 교체 이제 혼자 하십니다. 기사가 오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가서 하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때요? 어려운가요? 교체가?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남이 우리 집 와서 필터를 교체해주는 세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빨간불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끼기만 하면 돼요. 또 끼기만 하면 되니까 저희 정수기 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기 뒤에 하얀색 보이죠? 정수기. 만져도 보고 마셔도 보고 뚜껑도 열어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무료입니다. 물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네, 그래서 저의 강의에 대한 감사는 물 맛에 대해서 나중에 가시면서 물이 어떻게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에 대한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수기 한번 알아보시고 사용하고 계신 정수기가 있다면 꼭 비교해서 시험 성적서를 꼭 받아보시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